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쇼핑몰.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80대 노인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이름은 김진호. 한때 서울경찰청의 전설적인 형사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 주변에 조롱 섞인 시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를 찍는 젊은이들. 하지만 김진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마지막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진호는 쇼핑몰 보안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스마트폰으로 그를 찍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가 수상한 짓을 했대. 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낯선 사람의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온라인에 올리면 대박 날 거야. 다른이가 말했다. 경찰관들은 김진호를 거칠게 다루며 비웃었다. 할아버지, 이런 행동은 곤란합니다. 왜 이러셨어요? 김진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난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일을 돕고자 했을 뿐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낡은 옷과 초라한 모습은 신뢰를 주지 못했다. 하지만 김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안 카메라를 주시했다. 제발 영상을 확인해 주시오. 그가 경찰관에게 부탁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그를 경찰차로 끌고 갔다. 쇼핑몰 관리자가 다가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이 우리 쇼핑몰에 계셔서 고객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2시간 전의 기억이 생생했다. 2시간 전, 김진호는 쇼핑몰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여전히 현역 시절의 예리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남자는 점점 더 짜증을 내는 듯했다. 김진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아기를 벤치에 내려놓고 빠르게 걸어갔다. 김진호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쇼핑몰의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김진호는 아기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고열의 징후였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지만 아기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기 옆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기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괜찮아, 어린 친구. 도와줄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진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아기는 분명 도움이 필요했고 그 남자의 행동은 매우 수상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낡은 휴대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김진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었다. 걱정 마, 어린 친구. 도움을 찾아볼게.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쇼핑몰 안내 데스크가 보였다. 그곳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느꼈다. 그의 낡은 옷과 흰 머리가 고급 쇼핑몰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아기가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모님을 찾아야 해요. 김진호가 설명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보안 요원을 불렀다. 보안 요원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선생님, 그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오셨죠? 보안 요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김진호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김진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손녀 민지였다. 민지는 쇼핑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달려왔다. 김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잘 왔다. 이 아기가 도움이 필요해. 민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직원들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흥분한 차에 나타났다. 내 아이를 돌려줘, 그가 소리쳤다. 김진호는 아기를 더 꼭 안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남자는 더욱 격앙되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그냥 내 아이나 돌려줘. 김진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오랜 경험이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 모두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개입하려 했지만 김진호의 침착한 태도가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제 할아버지는 전직 형사셨어요. 그분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들어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열이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신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진호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아기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변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갔었을 뿐입니다. 아이를 혼자 두려던 게 아니었어요.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렸군요.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에게 쏠렸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아이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남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좋겠네요. 김진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그의 손녀 민지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김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 경험이지. 사람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건 내 일이었으니까. 그때 쇼핑몰 관리자가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네요. 당신의 행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일부 손님들은 불평을 터뜨렸다. 저런 사람이 이런 고급 쇼핑몰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옷차림을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김진호는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기의 안전에 있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김진호는 손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민지야. 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고 아기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서에서 김진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1980년대 그가 서울경찰청의 최고 형사로 활약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수많은 아동 납치 사건을 해결했고 인신매매 조직을 와해시켰다. 그의 이름은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시민들의 영웅으로 불렸다. 김, 형사님 이번에도 대단하십니다.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때도 김진호는 겸손했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쳤다. 뇌물, 승진, 제한 심지어 정치계 입문 권유까지. 하지만 김진호는 언제나 원칙을 지켰다. 난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 은퇴 후에도 그의 생활은 검소했다. 화려한 삶 대신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다. 가끔 손녀 민지를 만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김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그의 정의감은 여전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다. 김 선생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김진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굳은 의지가 빛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모두 말씀드렸나요? 그 아이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경찰관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덕분에 아이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생각했다. 세상은 변했어도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
김진호가 경찰서를 나서자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됐어요. 김진호는 손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다 민지야. 이 정도쯤이야. 둘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 정말 유명한 형사셨다면서요?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김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민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어요. 왜 아무도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김진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법이야.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김진호 형사님 맞으시죠? 제가 옛날에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진호는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아,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해결한 납치 사건, 저는 그때 피해자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진호는 겸연쩍은 듯 웃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이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노인이 떠난 후 민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김진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김진호는 여느 때와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북이 들려 있었다. 책장을 넘기며 그는 과거의 영광을 조용히 회상했다. 김진호 형사, 또 한 번의 위대한 성과. 아동 인신매매 조직 와해, 김진호 형사의 활약, 시민의 영웅 김진호 형사에게 훈장 수여.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저, 혹시 김진호 씨 맞으세요? 김진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네, 그렇습니다만 남자는 흥분한 듯했다. 와, 정말이시네요. 저는 기자 이민수라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김진호는 당황한 기사액을 감추지 못했다. 아,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수는 열정적이었다.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 선생님이 과거에 유명한 형사셨다고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해요.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젊은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민수가 끼어들었다. 아, 선생님의 겸손함이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사회에 계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김진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조금은 기분 좋기도 했다. 좋아요, 하지만 과장되게 쓰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이민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진실만을 전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김진호는 차분히 앉아 있었다. 젊은 형사 2명이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 김 선생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형사가 물었다. 김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드리죠. 저는 쇼핑몰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아기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을 봤죠. 다른 형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남자의 행동은 분명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아기의 상태도 좋지 않아 보였고요. 첫 번째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가신 겁니까? 네, 아기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호가 대답했다. 두 형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불신이 역력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죠? 보통은 그냥 지나치지 않나요? 김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이 깃들어 있었다. 젊은이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죠. 제가 형사로 일할 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형사들은 놀란 듯했다. 형사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중년의 형사가 들어왔다. 그는 김진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김진호 형사님, 정말 그분 맞으시죠? 김진호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 박 형사군, 오랜만이네. 중년 형사는 젊은 형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전설적인 형사님이야. 1980년대 서울의 영웅이었지. 젊은 형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김진호는 손을 저었다. 아닐세. 그저 본분을 다한 것뿐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년 형사가 김진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덕분에 또 한 번 큰 사건을 막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김진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손녀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셨어요. 김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민지야. 그저 오랜만에 옛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었을 뿐이야. 그때 한 경찰관이 급하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잠시만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요. 난 그저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다. 영상을 보니 선생님께서 아기를 보호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아기의 아버지로 주장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가 사실은 유괴범이었던 거예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김진호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일 뿐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괜찮은가? 경찰관이 대답했다. 네, 아이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열이 꽤 높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제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진호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다행이군요. 그때 쇼핑몰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쇼핑몰의 명예를 지켜주셨어요. 김진호는 손을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관리자는 계속해서 사과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통찰력이 아니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김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관리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영웅이세요. 김진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할 일을 한 사람일 뿐이야. 자, 이제 집에 가자. 며칠 후 김진호의 작은 아파트에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동료인 박 형사였다. 진호야, 큰일 났어. 내 도움이 필요해. 김진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박 형사? 그 유괴범, 네가 잡은 그놈 말이야. 알고 보니 큰 조직의 일원이었어. 지금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야. 김진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랜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알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박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진호야. 내일 아침 경찰서로 와줘.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자. 다음 날 김진호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젊은 형사들의 존경 어린 시선과 박 형사의 따뜻한 악수였다. 진호야, 와줘서 고마워. 너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해.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해봐. 무엇을 해야 하지? 박 형사는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을 펼쳤다.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야. 우리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해. 김진호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과거의 예리함이 돌아오고 있었다. 이 사람, 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뭔가 익숙해. 20년 전 내가 다뤘던 사건의 용의자와 닮았어. 젊은 형사들은 놀란 눈으로 김진호를 바라보았다. 박 형사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넌 여전하구나, 진호야. 그 직감,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김진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좋아, 이제 뭘 해야 하지? 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 조직의 다음 목표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들을 막아야 해. 김진호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알겠어. 시작하자. 그렇게 김진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나서게 되었다. 그의 나이든 몸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가 말했다. 그게 우리의 의무니까. 김진호와 박 형사는 밤늦도록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젊은 형사들은 그들의 대화를 경외심을 가득 담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 패턴이 보이나? 김진호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의 활동 방향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들의 다음 목표가 어딜까? 김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여기야. 그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대규모 어린이 행사가 열리는 놀이공원이지. 완벽한 표적이야. 박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맙소사,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해. 그들은 빠르게 작전을 세웠다. 김진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가슴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놀이공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다. 하지만 곳곳에 변장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김진호와 박 형사는 중앙 통제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 박 형사가 말했다. 김진호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대답했다. 기다려. 그들은 반드시 나타날 거야.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김진호의 눈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저기, 그가 소리쳤다. 저 남자를 봐. 아이들 근처를 맴돌고 있어. 박 형사가 무정의를 들었다. 모든 대원들에게 알린다. 용의자 발견. 즉시 체포.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놀이공원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범인들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가려 했다. 김진호는 주저없이 통제실을 뛰쳐나갔다. 진호야, 어디가? 박 형사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김진호는 한 범인이 어린 소녀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멈춰. 그가 소리쳤다. 범인이 돌아보는 순간 김진호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땅바닥을 뒹굴었다. 김진호의 나이든 몸은 아프게 쑤셨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른 경찰들이 도착해 범인을 제압했다. 김진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괜찮으세요? 어린 소녀가 물었다. 김진호는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당신도 안전해요. 그 순간 김진호는 자신이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우리 모두는 김진호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해 보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범죄 조직과 맞서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하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법을 벗어나는 것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